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어진 미션은 시사 문제로 자기 업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훈련에 참여한 각자의 자기 업무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날입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 업종에서 대표하시는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만 저는 20년 동안 삼천리 금수강산 이 땅 위에서 오직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을 연구하고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컨텐츠로 정했습니다. 부동산은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실물 자산으로서 국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인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자가 되는 왕도, 즉 지름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1가 부동산 투자라고 답했습니다. 이번에 KB경영연구소에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주요 원인 1개를 선택하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소득, 두 번째 부동산, 세 번째 상속증여, 근로소득, 다섯 번째 금융투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율을 보면은 사업소득이 37%, 부동산이 26%, 상속증여가 19%,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은 11%와 7%로 작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이번에는 부자가 되는데 기여한 주된 방법 2개를 선택해달라고 했습니다. 순위에서는 부동산 투자가 63%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부자들의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원래 부자의 총 자산 중 56.6%가 부동산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강세로 전환하며 부자들이 보유한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영향이 있었던 겁니다. 금융 자산 비중은 점차적으로 하향으로 갔습니다. 38.6%로 가장 낮았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원래 동학개미다, 또 서학개미다 해가지고 이 금융 주식시장을 다루었지만은 금융 투자를 자산으로 형성의 원천이라고 답한 부자는 소수에 그쳤다 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다음은 부자의 총 자산 포트폴리오입니다. 역시 1위가 거주 주택 비중이 26.1%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에는 빌딩 상가 비중이 2위였는데 올해는 유동성 금융자산이 3위였지만은 2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이 2가지가 이제 순위가 바뀐 거죠. 그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빌딩이나 상가 가치가 하락하고 시장이 급변동하면서 투자처가 발견되면은 언제든지 투자를 할 수 있게 현금성 자산을 늘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음은 부자의 총 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자 수는 2010년도에 16만 명에서 2019년도에 35만 4천 명으로 2.2배, 연평균 9.2%씩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돈 많은 부자가 많다는
증거죠. 두 번째로 부자의 총 금융 자산이 1158조 원에서 이제 2154조 원으로 거의 2배가 증가가 됐네요. 최소 자산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중간값은 5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약 1.4배가 증가가 됐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현금을 50억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부자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50억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70억 정도가 돼야 부자 중에서 중간치에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 금액은 뭐 전체 자산을 판 그 가처분 소득이 아니고 현금성으로 해서 KB 금융 VIP, 말 그대로 PB라 그러죠. PB팀의 저축으로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그 자산이 5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증가됐다 하는 겁니다. 기간 중에 인구 증가가 연평균 0.5% 뭐 거의 정체죠. 그런데 부자는 연평균 9.2%씩 증가했다는 겁니다. 부자의 지역 분포는 수도권이 거의 뭐 다 차지했네요. 70.4%, 서울이 46%, 경기가 22%. 금융 자산 투자는 늘리겠다는 사람보다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고, 이 주식은 늘리겠다가 24.5, 유지하겠다가 64.5%로 현저하게 많았다는 겁니다. 예금 역시 마찬가지로 늘리겠다보다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분이 대부분이다 하는 내용으로 볼 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부자들이 탐색적인 태도를 현재 보이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부동산은 부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라 하는 겁니다. 제조, 유통업, 금융업, 서비스업, 학교, 병원, 개인을 막론하고 부동산의 역할이 재산 중에서 크게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최후에 남는 것은 부동산이다라는 겁니다. 이는 미국에서도 맥도날드 회사가 전국 체인점에서 버는 이익보다는 전국의 입지 좋은 상권에 차지한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을 해서 영업이익보다는 고정자산 가치가 더 많은 이익을 남겼다 하는 겁니다. 저희 사무실은 강남역 사거리에 있습니다. 부근에 롯데 칠성이라는 정말 강남에 노른자 위 땅이 있는데, 여기는 공장 물류단지로 활용을 해서 매출 이익을 내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매년 지가 상승이 더 많은 고정자산 가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뭐 흑자가 되든 적자가 되든 제조업에서 최후에는 남는 것은 부동산의 고정자산이라는 이 교훈은,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하고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은 종합예술입니다. 우리는 그 종합예술을 연출할 수 있는 연출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정보는 돈이죠. 우리 전 재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인 것을 감안을 한다면은 최소한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거래하고 상담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전문가를 지정해 놓고 또 알고 지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세무 회계사님들,
또 법무 변호사님들, 금융 신탁에 계시는 분들, 시행, 시공, 분양 등 각종 공무원 직장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서로가 서로를 연결을 해서 융합적인 방법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 18번이라 그러죠. 좋아하는 음식, 커피 이런 데는 하나씩 지정, 단골로 가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오신 분들끼리 업종 간에 서로 연결을 해서 융합을 할 수 있다는 이 자리를 마련한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돈이 모이는 곳에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먹이가 많은 깊은 바다에 큰 고래가 모이게 되어 있죠. 한국 경제의 70%는 서울, 경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국인의 재산이 70%는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으며 부동산 정보나 교육의 중심 또한 이곳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성을 해서 황금의 주인공이 됩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청하시는 여러분께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